チンパンジーはそうしてオス同士が自分の力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するんですけども、政治っていうのはそのドゥバールさんがおっしゃった、チンパンジーポリティクスの政治ですけども、その点で言うとボノボはですね、お母さんが一番偉いんです。年を取ったそのメスっていうのが一番偉くって、そのメスが強くなるとその息子が強くなって、その息子がたくさんのメスと交尾ができるので、そのお母さんにとっては孫がたくさんできるわけですよね。メスはいかにその息子を通じて孫を多く作るか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行っています。짙은 초록으로 물든 한여름의 동물원. 사육사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침팬지들의 식사 시간. 야생 본능을 되살리는 일종의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죠. Water is a natural barrier for the chimpanzees, and that's what we used here in Burgers Zoo as well. 철창 대신 드넓은 연못으로 둘러싸인 이 옥외 사육장에서 침팬지들은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침팬지들의 집단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합사를 가장 먼저 시도한 곳이죠. Before the 1970s, it was very normal to keep chimpanzees in smaller groups, usually one male, one female, maybe one male, two females, but no more than that. And that's when Burgers Zoo also became the first zoological institute to build a new facility for the chimpanzees where they would be kept in bigger, more natural groups, several females, several males. 1970년대 한 젊은 과학자가 시작한 당시로는 파격적인 침팬지 연구. 그가 바로 침팬지 폴리틱스, 즉 침팬지의 정치로 알려진 프란스 드발입니다. 지금 고인이 된 그는 유인원 안의 인간 본성을 세상에 알린 학자로 여겨지고 있죠. 그가 침팬지들을 관찰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총 17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곳. 새끼를 소중히 아는 이 친구는 1년 반 전 덴마크에서 이주해 합류한 침팬지 로라입니다. 로라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여운 새끼의 이름은 레라토. 2023년생으로 성별은 암컷이죠. 로라가 누울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라토도 엄마 품으로 파고드네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새끼를 안고 금이야 오기야. 털고르기에 한창인 암컷의 이름은 투쉬. 이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투쉬는 아들맘입니다. 성숙한 침팬지 암컷은 어미의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서 짝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나온 로라처럼 말이죠. But Laura is doing very good in this group. The introductions can be quite complex because in general a female chimpanzee is not very happy about involving a new female chimpanzee in her group. It's the same for males. A male chimpanzee does not really like
When a new male chimpanzee arrives, for females it's the same with other females. 그런데 무슨 일이죠? 로라가 갑자기 자리를 피합니다. 그 사이로 은근슬쩍 자리를 차지하는 수컷 침팬지. 로라는 왜 피하는 걸까요? 불청객인 이 수컷의 이름은 잉. 사실 그는 권력 교체 전까지 이 집단을 이끌던 우두머리 알파메일이었죠. Chimpanzee society, I think, is a very, is a male-dominated society. So males, when they kind of become adult, they start dominating all the females. So they win the conflicts against all the females. And normally, all the adult males rank higher than the adult females within a society. 자리를 빼앗긴 로라와 달리 아들맘 투쉬는 어째 편안해 보입니다. 투쉬는 이미 잉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로라만 그걸 모르고 있죠. 집단 내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로라는 잉의 존재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 잉은 로라가 이주해 오기 전 잠시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로라는 잉을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수컷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늘 비슷해 보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침팬지들의 사생활. 이제 옥외 사육장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줄지어 밖으로 향하는 침팬지들. 로라도 애지중지 귀한 딸을 데리고 햇살 좋은 야외로 나갑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운 시간. 무리의 한가운데 느긋하게 자리 잡는 이 수컷의 이름은 진우. 2005년생인 그는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죠. 현재 이 집단의 권력자 알파메일입니다. (1989년생인) 잠보는 서열 3위의 수컷입니다. 침팬지 수컷들은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때 우두머리로 군림했던 사고뭉치 잉. 그는 젊고 패기 넘치는 진우에게 밀려난 노장이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It's shown in chimpanzees that this imbalance of powers between meeting parties favor the use of lethal aggression. That the rates of aggression is actually lower among males in chimpanzees, which might be the case because they need to cooperate together to defend their territory. 살아있는 권력자 진우와 밀려난 권력자 잉. 그들은 수시로 털고르기를 하며 신뢰를 확인합니다. 영역을 함께 지키며 무리를 보호하는 연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평소 털고르기를 통해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 침팬지의 세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암컷들입니다. 수컷 중심의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은 가장 낮은 서열의 수컷보다도 아래에 위치하죠. 암컷들은 알파메일인 수컷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암컷들 사이에도 서열은 존재하죠.
높은 서열의 암컷이 노른자 자리를 차지하고 서열이 낮은 암컷일수록 영역의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침팬지 2마리도 있습니다. 로라와 또래인 젊은 암컷 에리카. 그리고 나이 많은 수컷 폰. 서열이 높은 둘이 연합해서 언제든 로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은 건데요. 시간차를 두고 합사하려는 겁니다. Especially because we already have a group of family which is very solid, and it's very important for the new to be introduced member, the new animal, that he knows how these coalitions and all these lines are working. So they have to learn how the social group, the behavior, but also the structure is. 이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아들맘 투쉬는 엄마 노릇을 썩 잘하는 암컷입니다. 새끼를 다루는 것도 아주 능숙하죠. 물론 로라도 여느 침팬지 암컷들처럼 첫 아이인 레라토를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죠. 다만 초보 엄마라서 서툰 걸까요? 보통은 새끼를 가슴에 안는데 로라는 좀 특이한 자세로 다닙니다. 새로운 집단에 적응하랴, 초보 엄마 딱지 때랴, 29살 로라, 인생 최대의 위기. 저런, 레라토가 손이 저린 모양이네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하지만 로라는 새끼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가 되어가는 거죠. 그때 서열 2위 잉이 갑자기 분주히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수컷 중심인 침팬지 사회에서 서열이 낮은 암컷들은 그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2인자 잉과 시비가 붙은 상대는 초보 엄마 로라. 그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닌데요. 결국 잉에게 한 대 맞는 로라. 화가 난 채로 잉을 쫓아가 보지만 로라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서열 2인자 잉도 오늘따라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 이 암컷은 다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둘 사이로 다가와서 중심을 잡고 앉는 알파메일 진우.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던 로라는 고함을 치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무리의 리더인 진우는 그녀를 달랠 수 있을까요?
Ying has been away from the group for like a year and a half as well. So he is coming back now, where he used to be a quite dominant male, is meeting Laura, who is being quite a dominant female. Why are all the chimpanzees being so friendly to Ying? Why is everyone being social to Ying? Why does Ying already have such a high place up in the hierarchy? Because for Laura, Ying is new. Laura does not know that Ying was born here, that Ying grew up here, that Ying knows all the members of the group. 집단 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리더인 알파메일의 역할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끝에는 무리 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리더가 어린 침팬지들도 달래야 합니다. 로라의 억울함도 좀 풀렸을까요? 이때 잉이 알파메일 진우에게 다가와 털 고르기를 시작하는데요. 둘은 다시 한번 우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로라도 관계를 더 배워야 합니다. 로라가 화해의 몸짓으로 진우에게 다가가 털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알파메일은 무리내 암컷과 어린 침팬지들을 보호해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가 할 일이죠. 침팬지들은 무리내 관계와 서열을 그물처럼 엮어가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팬지 폴리틱스. 이 동물원에서 처음 관찰된 침팬지 정치입니다. 수컷인 알파메일이 주도하는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 그리고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로라는 딸과 함께 무리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평지와 유유히 흐르는 강. 침팬지와는 사뭇 다르게 진화한 또 다른 영장류를 만나러 갑니다. 호리호리한 상체와 좁은 어깨, 큰 숲을 사이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몰려다니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이들의 정체, 대체 누구일까요? 보노보는 침팬지 이렇게 굳이 크게 나누지 않았고, 보노보는 피그미 침팬지라고 불렸어요. 약간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피그미 침팬지로 불려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보노보가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위 생활이 익숙한 것 같죠? 어릴 때부터 나무 위 생활에 최적화된 보노보들은 줄타는 고개사들처럼 무서움을 모릅니다.
침팬지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적인 종으로 인정된 유인원, 보노보. 이들은 수컷이 아닌 암컷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기 드문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인원을 가끔 네발 동물이라 부르지만 보노보는 손과 발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내손 동물이죠. 침팬지와는 사촌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종입니다. コンゴ川で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生息域は分か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コンゴ川が非常に大きい川なので渡れないんですね。で、大体200万年前ぐらい、その頃にはコンゴ川の右岸にしか、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共通祖先は生息していませんでした。침팬지 무리와 섞이지 않고 오직 콩고강 남쪽에서만 살고 있는 보노보들. 이들이 찾는 건 단백질이 풍부한 잠자리 유충입니다. 암컷이 주도해 무리를 이끌어가는 보노보. 왜 이들은 침팬지와 다르게 진화했을까요? 깊은 열대우림에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식생이 풍부한 이곳에서 보노보들은 딱히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노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충분하죠. 서열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하루 필요 열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제시됐던 가설이 그 서식지 환경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메말라 있고 영양 공급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침팬지들끼리 서로 더 경쟁이 심해졌고, 보노보가 사는 곳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숲의 생산량 자체는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노보 같은 경우는 그 먹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먹이 경쟁을 덜 해도 된다. 망고처럼 생긴 이 과일의 이름은 볼링고. 과육의 달콤한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볼링고는 무게가 5kg 이상 나가는 아주 큰 것들도 있습니다. 보노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죠. 놀라운 건 보노보 암컷들이 음식을 기꺼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이 탐스러운 과일을 말이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그만큼 친구를 챙길 여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보노보 암컷들에겐 아주 흔한 일입니다. Capturing a small antelope, she had meat, a very desirable item, when another group of bonobos is coming nearby. This would have been a recipe for mayhem in common chimpanzees, but these bonobos, to the surprise of Gottfried and Barbara, mingled together and actually shared the meat. It was just very surprising because other primates don't share food between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humans. And of course, food sharing is a hallmark of human behavior, but it had never been seen in other apes before, like this. 야생에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먹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쪽으로 진화한 보노보 사회의 암컷들. 이렇게 관용적인 종이 또 있을까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낯선 유인원 보노보. 그들은 다양하게 몸짓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선 침팬지와 비슷한데요. 털고르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말이죠. 보노보들은 털고르기에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위생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사실 핵심은 유대감 확인에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털고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노안이 온 걸까요? 이제 중년에 접어든 이 친구는 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노안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나 세심하게 털을 고르며 정서적 유대를 다지는 보노보들. 한다고 하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가끔 짜증이 납니다. 새끼 한 마리를 업은 암컷 보노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털 고르기를 하는 이 암컷의 이름은 키쿠, 아들 셋 맘입니다. 이번에는 키쿠의 장남인 키타로가 엄마의 털을 성심껏 골라줍니다. 사실 키쿠는 이 구역의 리더, 알파 피메일이죠. 암컷이 주도하는 보노보 사회에서 아들들은 엄마에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성장한 후에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룹에 남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들의 결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一方でオスにとってはですね、ボノボのオスにとっては非常に重要な相手っていうのは他のオスではなくて自分のお母さんなんです。それも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チンパンジーのオスというのは成長して性的成熟に達する頃には少しお母さんからだんだん離れていってですね、自分の大切な同盟連合相手になる他のオスとの、関係性を非常に大切に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けども、ボノボのオスはですね、もうずっとお母さんが生きている限りずっとお母さんの後についていく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す。 알파 피메일 키쿠가 막내를 안고 앞장섭니다. 곧이어 둘째, 그리고 장남까지 뒤이어 그녀를 따라갑니다. チンパンジーはそうしてオス同士が自分の力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するんですけども、政治っていうのはそのドゥバールさんがおっしゃった、チンパンジーポリティクスの政治ですけども、その点で言うとボノボはですね、お母さんが一番偉いんです。年を取ったそのメスっていうのが一番偉くって、そのメスが強くなるとその息子が強くなって、その息子がたくさんのメスと交尾ができるので、そのお母さんにとっては孫がたくさんできるわけですよね。メスはいかにその息子を通じて孫を多く作るか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行っています。 키쿠가 젊은 암컷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알파 피메일은 존경을 얻는 방식으로 무리를 이끌어가는데요.
그렇다고 날마다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이 그룹의 말썽쟁이로 알려진 수컷 지로. 지로는 또 다른 수컷 조를 데려갈 적당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털 고르기를 하려는 건데요. 이 행동은 불안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나무를 거칠게 흔들며 암컷들에게 과시 행동을 하는 지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수컷이 도발하는 경우 암컷들은 연합해서 말썽쟁이 수컷을 가혹하게 응징합니다. 연대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키쿠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다시금 평화를 찾은 숲. ボノボは平和的だとか暴力的ではないみたいな表現をよく使わ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実はボノボが非常に暴力的になること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れはメスがオスに攻撃をする時に非常に暴力的なシーンに遭遇することがあります。メスの中では力を振るうことなく、尊敬を集めること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形になりますね。 야생에선 종종 비극도 벌어집니다. 이 수컷의 이름은 시바. 키쿠가 알파 암컷이었고 그때 나오라는 친구가 이제 키쿠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 둘이 같이 이렇게 이주를 해왔어요. 30년 지기 친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를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시바라는 수컷이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잡아 끌어서 밑으로 내렸어요. 나무 밑으로 내려오니까 키쿠도 가세해가지고 알파 피메일 키쿠의 30년 지기 친구를 공격한 수컷 시바를 향한 암컷들의 연합 작전. 성난 암컷들은 공격적인 수컷을 가차없이 때론 가혹할 정도로 응징해버립니다. 사라는 엄마인데, 시바의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른 암컷들은 말리기도 하고 같이 가세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싸움판이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지금 한 3년째 관찰이 안 되고 있는데 큰 공격을 한번 받고 나서 무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로 관찰이 안 되는데 그게 혹시 죽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노보 사회의 암컷들은 도발적인 수컷의 공격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컷 중심의 침팬지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죠. 근데 침팬지는 동족한테 살해당하는 비율이 병에 의해서 죽는 비율보다 높아요. 특히 이제 동족에 의한 살해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끼리 서로 타 집단이 교류했을 때 이제 타 집단을 없애는 거 하나, 그리고 집단 내에서 자기의 뭐 새끼가 아닐 수 있는 유아를 죽이는. 근데 그 유아 사례가 아이들 사망률의 가장 높은 원인이에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근데 보노보에서는 그 예가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고